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뉴스 한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권의 내부 충돌,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 대기업과 정부의 정면 충돌, 그리고 올겨울 가장 추운 아침까지. 겉으로 보면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사들이지만 이 뉴스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힘은 어디에 모여 있고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1. 정치권 갈등, 내부에서 시작되는 권력의 균열. 최근 정치권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을 언급하며 여권 내부에 권력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을 꺼낸 겁니다. 정치에서 비위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것은 정치적 공격의 언어가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정권 초반도 아니고 임기 말도 아닙니다. 이 시점은 차기 구도와 공천, 계파 재편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터지는 내부 폭로는 상대를 겨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편이 아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은 늘 결과만 지켜보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또한 겹사입니다. J-1 비자, 교류라는 이름의 종속 구조. 이번엔 노동 문제입니다. 미국의 J-1 비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J-1 비자는 원래 문화교류, 인턴십, 연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묶여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잃는 순간 체류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항의하거나 참거나 떠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과연 교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값싼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붙잡아두는 장치일까요?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구조 속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3. 노란봉투법, 책임을 현실에 맞게 묻는 시도. 같은 노동 파트에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다면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업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고용주가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출근 시간을 정하는지, 누가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지, 누가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를. 이 법은 그 현실을 법의 언어로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경영계는 반발합니다. 소송이 늘어난다. 경영이 위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온 것은 과연 기업의 경영이었을까요?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었을까요? 4. 대통령의 신년 연화장, 말과 체감의 거리. 이런 갈등 속에서 대통령은 신년 연화장을 통해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부심, 국민, 함께. 연화장은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갈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안정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국민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언어와 국민의 체감 사이 간극이 커질수록 메시지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5. 쿠팡 논란, 플랫폼 권력의 민낯. 이번엔 경제 이슈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두 가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2조 원이 넘는 판매 촉진비를 거둬들였다는 의혹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플랫폼 권력입니다. 쿠팡은 말합니다. 자율계약이라고. 납품업체는 말합니다. 거절할 수 없었다고. 법적으로는 계약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 이것이 플랫폼 경제의 특징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강하게 반응했다는 건 이제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민간 기업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6. 언론과 정치, 비판에 대한 대응 방식. 또 하나 눈에 띄는 뉴스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언론의 사설과 칼럼 등 의견 보도 27건을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보도라면 반론이나 해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설과 칼럼은 해석과 의견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여기에 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언론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왜곡이라고 말하고 언론은 비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경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7. 올겨울 가장 추운 아침, 가장 현실적인 뉴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 가장 정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실적인 뉴스일지도 모릅니다. 난방비, 에너지 요금, 취약계층의 겨울. 추위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책과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살펴본 이 기사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 집중돼 있고 그로 인한 부담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정치는 싸우고 노동은 버티고 기업은 영향력을 키우고 국민은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뉴스를 읽는다는 건 사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방향을 읽는 일입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짚어볼 시점입니다.